독일이 분단된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독을 버리고 서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역주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루터교 목사였는데 동독 선교를 위해서 거꾸로 동독으로 들어간 거죠. 막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는 뱃속에 아이를 낳고서 남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주 후에 남편이 갔던 길을 따라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동독으로 향합니다. 정말 이상한 가족이죠. 근데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8주 된 여자아이는 훗날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녀한테 수없는 타이틀이 붙여졌죠.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 최초의 독일 여성 총리, 독일 역사상 최연소 장관, 이런 그 최초 최연소 이런 이름들이 그녀에게 엄청나게 붙었는데요. 그 독일에 되게 귀여운 남자 고등학생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저 독일에서 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걸 보고 빵 터졌는데, 근데 그 학생이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에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왜냐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장장 16년 동안이나 독일 총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 나 이제 총리 그만할 거다 하면서 자기 발로 자진해서 걸어 내려온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독일 사람들이 앙겔라 메르켈에게 엄마, 즉 독일어로 무티라는 별명을 지어준 곳에 주목했습니다. 몇 가지를 찾았는데요. 앙겔라 메르켈은 이 국민들을 자식 키우듯이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분단이 됐죠. 그리고 앙겔라는 동독에 살았죠. 한참 후에 그 유명한 베를린의 장막이 걷어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통일이 되는데, 이 통일 과정에서 앙겔라는 진짜 희한한 행보를 해요. 이 사람은요, 물리학 박사예요. 그리고 동독에서 꽤 잘 나가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아니 왜 갑자기 정치? 이상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갑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엄마 아버지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자, 이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는 정말 푸른 꿈을 안고 동독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이 동독은요, 이제 더 이상 선교를 하기 어려운 곳이 된 거잖아요. 공산주의에서 종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아편인데. 그래서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철의 장막이 쳐져서 서독으로 갈 수도 없네. 그런데 이 젊은 목사 카스너는 동독에서 자기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암울한 통제사회에서 아주 정말 작은 랜턴 불이라도 켜고 있겠다. 슈타즈가 목사 가족인데 그냥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밀착 감시를 한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서독에 있을 때 영어와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재혼이죠. 이 목사가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회의를 하고 한편으로는 감시를 하면서 적절한 일을 줍니다. 그게 이제 신학교 교장 이런 일을 주고, 또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가서 독일의 종교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 카스너 목사는 물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후학을 양성하고, 즉 신학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품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 엄마는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경력 두절 여성이 돼버렸잖아요. 앙겔라의 어머니는 앙겔라와 동생들을 키우는 데만 전념합니다.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세뇌시키죠. 세뇌. 공산주의 이념 세뇌를 시키니까. 그래서 애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또는 특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래? 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 친구들은 그런 분위기야?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교과목은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나중에 앙겔라 메르켈이 뭘로 굉장히 유명합니까? 대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독일에서 항상 다수당에 속했던 게 아니에요. 무려 5개의 정당이 이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가장 세력이 큰 정당에서 총리가 나오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메르켈은요, 정말 이 연정을 잘했어요. 독일을 멋진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3개 이상의 당
자기 막 손을 잡습니다. 예, 연정을 해가지고 장관제리를 그냥 펑펑 나눠줍니다. 예, 진정한 연정이에요. 예, 무늬만 연정이 아니거든요. 1박 2일 동안 의견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다들 막 싱글벙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우리의 얘기도 메르켈 총리가 다 들어줬어라고 다른 두 당의 내각 강요들이 정말 만족하는 거예요. 엄마가 했던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겁나 듣기만 합니다. 자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메모합니다. 예.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정책 하면 좋겠어요? 이게 뭐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다 메모하면서 듣기만 하고 나중에 다 취합해서 모든 강요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해답을 도출합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물리학자예요. 물리학 박사예요. 자, 물리학에 뭐가 있죠? 법칙이 있어요. 수많은 법칙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또 국가적으로 내정 있고 당시 유럽연합이 있잖아요. 유럽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막 그리스가 완전 펑크냈어요. 그리스 완전 주저앉았는데 거기다가 돈 대줘야 돼요. 브렉시트라고 해서 그 영국이 빠져나간대요. 막 너무나 귀엽고 온화한 인상을 가진 이 여성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방식을 썼나? 저는 그 방식이 과학적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듯이 물리 법칙을 운용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듯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독일에 쭉 메르켈이라는 신조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메르켈 하다예요. 이게 2015년 올해의 독일어였는데 그 메르하다의 뜻은 지극히 수동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계속 듣고 또 모든 자료를 모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근데 메르켈은요 엄청 결단력 있는 리더거든요. 수동적이라고요? 글쎄. 근데 2015년은 좀 특별한 해이긴 해요.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들이 유럽으로 올라오던 해였단 말이죠.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힘 있는 나라, 가장 안정적인 나라인 독일, 그곳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과감하게 결단 내려요. 다 오라 그래. 그냥 무제한 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잖아, 무티. 그러면 이 국민들, 즉 집안 아이들이 엄마가 밖에 나가서 옆집 애를 막 이뻐해. 우리 집 놀러와. 그러고 걔한테 막 맛있는 거 줘.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나요?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독점해야 돼. 근데 이 엄마가 난민을 받아들여?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막 지지율이 막 추락하고요. 그러니까 막 욕했어요. 길 가는데. 근데 메르켈은 이걸 그냥 돌파해요. 답은요, 뭐냐?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 기독교의 첫 번째 철칙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메르켈은 사실 매우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아빠? 목사지. 아빠? 바쁘지.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만은 않았던 거죠, 여러분. 15년 12월 한참 힘들 때 당내 연설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존엄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존엄합니다. 근데 9분이나 기립박수 갈채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메르켈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죠?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나도 난민이었습니다. 동독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지구상에서 난민이 발생하는 원인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메르켈은 단지 독일의 무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 세계를 엄마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소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걸 중지하기도 했거든요. 메르켈이 푸틴을 만났을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푸틴은요 아주 예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메르켈하고 같이 정상회담하러 딱 둘이 앉아 있는데 엄청 큰 무시무시한 개가 슥 들어오는 거예요. 메르켈은 너무 놀랬겠죠.
그러니까 푸틴이 이렇게 말해요. 아, 저게 위험하지 않아요. 사실은 거기에 꼼수가 있어요. 푸틴은요, 메르켈이 개를 무서워한다는 걸 조사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겁주기용으로 일부러 개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켈이 탁 받아쳤어요. 적어도 저 개가 기자들을 잡아먹진 않겠죠. 메르켈은 학생 때부터 정말 정치에 관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서 원래 서독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서독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89년에 라이프치히 군중 시위가 일어나면서 자유의 물결이 넘실거릴 때 메르켈은 돌연 휴직을 하고 정계에 입문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박사는요, 동독 정부의 부대변인이 돼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총리 헬무트 콜의 러브콜을 받게 되죠. 헬무트 콜은 앙겔라를 여성 청소년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메르켈 나이 35살이에요. 사상 최연소 장관. 근데 사실은 콜은요, 구색 맞추기로 메르켈을 들였던 거죠. 동독 출신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내각, 보기 좋은 내각을 만들기에 좋은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메르켈이 정치를 시작하고 이 헬무트 콜의 부정부패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까지 메르켈의 별명은 콜의 딸이었어요. 콜이 키워주니까. 그런데 메르켈은 콜을 언론에 고발합니다. 정말 놀랐죠. 콜의 입장에서 배신 때린 거잖아요. 메르켈은 결단성 있는 리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얄짤이 없습니다. 정치적 아버지조차도 독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잘라낼 수 있었던 거죠. 메르켈을 보는 독일인들의 평은 이렇습니다. 검소한 분,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분, 청렴한 분, 한 번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은 분, 국민을 위해 최고의 정책을 구현하는 총리.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녀가 권력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칼이라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성 리더십, 모성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켈 총리의 사진을 보면 정말 수수하죠. 편한 단화에 옷차림도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동그란 단발머리에 동그란 얼굴, 오목조목 귀여운 이목구비,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유럽연합도 그녀의 그 부드러운 살인 미소에 넘어가서 앙겔라 총리의 뜻이 관철이 됐고요. 많은 나라의 정상들과 외교를 할 때도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엄마로서의 위엄과 엄마로서의 온화함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통일 독일을 멋진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즉 앙겔라 메르켈 이 멋진 지도자, 무관의 여제, 이분을 정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 라는 책에 모셨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의 반항은 좀 독특했겠죠. 그녀의 반항은 동독 체제를 살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경찰 슈타지의 감시 속에서 요령껏 반항하면서 살아내는 법을 익혀야 했거든요. 앙겔라가 직장을 찾을 때 면접관이 2명이나 슈타지였어요. 너도 비밀경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감시사회 동독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슈타지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앙겔라는 매우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엄마가 맨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비밀 못 지키냐, 입이 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슈타지는 그래, 쟤는 정말 생각 없는 공부빨래로구나 이러고는 앙겔라를 패스시켜 버리죠. 부드러우면서 아주 강한 여성 리더십, 모성 리더십, 엄마 리더십이 돼서 독일을 잘 가꾸고 키웠고, 그러한 독일에 힘입어서 유럽도 좋은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앙겔라 메르켈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그런 여성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